안녕하세요. 몸짱약사 민지연입니다. 짜잔. 오늘은 다이어트에 아주 관심을 많으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인데요. 일론 머스크나 해외 많은 셀럽들이 이제 했던 다이어트 주사 위고비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고비가 있고요. 이 전에는 이제 지금도 있긴 하지만 삭센다가 있죠. 네, 삭센다 같은 경우는 밤 감기가 짧기 때문에 이제 매일 주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사라서 사실 엄청 간편하고 또 다이어트의 효과가 또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맞으시는데요. 모든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항상 부작용이 따르고 이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위고비 작용 기전부터 해서 이게 단순히 살을 빼는 약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또 주의해야 될 부작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삭센다 위고비 다 맞아봤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작용이 좀 심각하게 온 케이스라서 그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이 위고비의 작용 기전, 삭센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이제 위고비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위고비는 작용 기전이 GLP-1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우리가 배가 덜 고프게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GLP-1이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었을 때 배불러요. 그리고 뇌에도 포만감, 또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배부르다는 신호가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배부릅니다. 그 GLP-1 우리 자연적으로 인체에서 방광기가 한 2, 3분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잠깐 배부른 이런 정도인데, 얘를 조금 변형을 해서 하루 정도 유지될 수 있게 한 게 이제 삭센다인 거고, 더 길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위고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GLP-1은 이 소장에서 나오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는 이 GLP-1 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약인 거죠.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 식욕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배부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POMC 뉴런이 있고 또 MPY AGRP 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POMC 뉴런은 식욕을 오프 시키는 거고, 이 MPY AGRP 뉴런은 식욕을 불을 켜는 거죠. 그런데 위고비가 이 식욕 오프 뉴런을 켜고 또 식욕 온 뉴런을 꺼버려서 자연스럽게 이 배고픔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 배출 지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위에서 음식을 천천히 내보내게 만들어서 밥을 먹고 나서 배부른 느낌을 오래 가게 지속해주는, 그러면 사실 위에 음식이 계속 차 있잖아요. 그러면 덜 먹게 되고 또 간식이나 야식 같은 욕구가 줄어들게 되죠. 또 어떤 역할이 있냐면 혈당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있는데요.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오르면 당이 떨어지면서 폭식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런데 위고비는 인슐린은 더 나오게 하고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은 덜 나오게 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폭식 욕구도 사실 줄어드는 거예요. 또 간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에너지 소비와 체지방 감소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면 체중이 빠지면 내장 지방이 당연히 줄어들고 염증도 줄어들고, 그리고 혈압, 콜레스테롤, 지방간 이런 것들도 사실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사질환들까지 좋아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탐이 날 수도 있지만 항상 꼭 부작용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위고비라는 거는 식욕 억제 해주는 역할, 그리고 포만감을 길게 유지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혈당의 변동을 억제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사실 대사적으로 이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체중이 140kg이 나가요, 제가. 그러면 이 살 빼는 트리거 역할, 시작할 때 그 동기부여가 되는 원리에서는 사실
맞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살이 5kg, 10kg 이렇게 빠지면 내 몸에 라인이 바뀌는 거를 보게 되면서 좀 자극이 되고 이제 건강하게 운동도 하면서 이렇게 살을 뺄 수가 있는 건데 막 140kg 나가는데 제가 바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관절이나 특히 무릎 이런 데 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렇게 위고비를 사용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좋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저도 365일 다이어트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날씬한데 또 살도 없는데 이제 위고비를 맞거나 이런 삭센다와 같은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시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건강한데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2.4예요. 최대 용량인데 원래 그 펜 0.25mg, 그 다음에 0.5, 1.0, 1.7, 2.4 5가지 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 동안 0.25를 맞으시는 거예요. 초기 적용 용량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5주부터는 점진적 증량을 통해서 이제 0.5를 또 맞으시고 9주에서 12주는 1.0. 그러니까 효과도 증가시키면서 내성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는 거고 13에서 16주는 1.7 체중 감량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죠. 그리고 17주부터는 2.3mg을 이제 쭉 맞으시면 되는 건데 목표 체중 감량 및 유지에 그 용량을 두는 거고요. 이게 이제 주 1회 같은 요일에 이제 복부, 허벅지, 상완 피하 주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복부, 허벅지인데 이제 보통 복부에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배가 있으면 여기를 이제 살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잡고 배꼽 주위 한 3cm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찔러주시면 돼요. 찌르고 나서 저는 한 10번 세요.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딱 빼고 이제 잘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버리면 되는데요. 이 부작용이 사실 소화가 덜 되고 포만감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오심, 구토, 위장장애가 부작용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급격히 올리면요. 위장장애,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증량 속도를 늦추시거나 용량을 그러니까 0.25로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한 달 이상 더 맞는 거죠. 그리고 2.4에 도달이 어려우면 1.7mg에서 유지해도 가능한데 이거는 어차피 처방전을 받아서 받는 주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부작용 몇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오심과 구토, 위 배출 지연, 그 다음에 GLP-1을 자극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복부 불쾌함, 위장 운동성 저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정체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이 장 운동 조절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변비나 설사 둘 중에 하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안정화 과정에서의 변동인데요. 두통이나 이런 어지러움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급격한 칼로리 섭취 감소로 인해서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이런 탈모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좀 더 잘 챙겨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 싶긴 한데 단백질이 소화가 제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도 대부분 초기 적응기에서 발생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주의해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특히 췌장이 좀 안 좋으셔 또는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주사를 정말 추천하지 않고요. 드물지만 특히 주의해야 될 부작용은 췌장염입니다. 췌장에도 GLP-1 수용체가 있어서 염증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석증, 체중이 급감하면서 담즙 농축, 그 다음에 담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당뇨약과 같이 쓰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위고비를 맞았을 때 왔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계절이 바뀌어서 털갈이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몇 달 전에 이제 위고비를 테스팅을 했는데 갑자기 몇 달 후에 탈모가 막 한 움큼씩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적인 약물 영향보다는 급격한 체중 감량과 영양 결핍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위고비를 맞으면서 안 먹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덜 먹기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이제 건강한 거를 챙겨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모가 왔다는 거, 그 실제 이제 그 기사에서도 이게 이제 영양 부족으로 인한 탈모일지 이 위고비 자체가 주는 부작용일지 아직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위고비 자체가 탈모를 좀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뭐 52% 더 탈모를 일으킨다. 다른 다이어트 약보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영양 결핍이 일어나는 다이어트 주사나 다이어트 약을 드실 때는 영양제를 좀 더 챙겨 드셔야 돼요. 특히 이제 멀티비타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단백질. 근데 단백질 챙겨 드시면 식사로 드시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아미노산이 좀 여러 개 들어있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언, 이런 면역력 떨어지는 거, 비타민 D, 그 다음에 제가 탈모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콜라겐이나 비오틴 들어있는 제품을 챙겨 드시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제 살을 빼실 때 이제 덜 드시게 되잖아요. 그래도 건강한 식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급격한 체중 감량은 좀 피하면서 점진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필요시 영양제랑 뭐 탈모약도 병행하는 게 이제 좋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고비 투약 가이드라인은요, FDA 대한비만학회 기준에 어떻게 되냐, BMI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신 분, 그리고 과체중이면서 비만 관련 질환 1개 이상이신 분은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인 분. 비만 관련 질환은 뭐가 있냐면요, 제2형 당뇨가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살 빼고 싶어서 위고비 처방받을래요 이런 거보다는 반드시 이런 BMI 또는 비만 관련 질환이 있어야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고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식욕 시스템과 대사를 총체적으로 조절하는 약물이에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탈모도 있었고 제가 담낭이랑 췌장에 좀 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겁이 덜컥 나서 저는 위고비는 그때 잠시 한 달 테스팅하고 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그때 한 달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별로 막 엄청 이렇게 먹고 그러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 위고비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제 제 췌장과 담낭에 막 뭔가 좀 생겼다고 해서 식욕이 뚝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사실 건강하게 살 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영양소의 불균형, 그러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다른 질환들도 많이 생기니까요. 이 다이어트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또 탈모나 생리도 제때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영양소들을 챙겨 먹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위고비는 다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